세계 군사 지형이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는 지금 인도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파키스탄과의 무력 충돌이 전면전 직전까지 치달았던 지난 5월 이후 인도군은 자국 영공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 전력을 특히 노후한 러시아제 전투기들은 고장률이 높고 정비 부품조차 구하기 어려워 전력 공백을 메워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공급망은 사실상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인도 공군이 더 이상 기존 전력을 믿고 국경을 방어할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인도 국방장관은 중국 공군의 전력이 국경 인근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며 첨단 전투기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국가안보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라다크와 뎁상 일대에 공군 전력을 증강 배치하며 인도 영공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겉으로는 긴장을 완화하는 듯 보였지만 양국 사이의 깊은 불신은 단 한 번도 해소된 적이 없었고 인도 정부는 중국 공군의 거대한 항공 전력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인도는 대규모 무기체계 도입 계획을 승인하며 국방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습니다. 인도는 약 16조 원 규모의 신규 무기 구매를 결정했고 여기에는 전자전 시스템, 장갑차, 지대공 미사일, 통합관리체계 등 현대전 핵심 자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도 공군 전력의 핵심 축을 담당할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국가안보의 향방을 결정짓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도가 이미 보유한 전투기 대부분이 실전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는 러시아 플랫폼이라는 점입니다. 수리와 부품 조달이 지연되면서 실전 투입률이 급감했고 한때 인도 공군의 자존심으로 불리던 기체들조차 이제는 중국에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파키스탄이 중국산 전투기를 이용해 라파를 격추시키며 인도 내부에서는 프랑스 기체의 성능에 대한 논란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인도는 더 이상 기존 선택지에 안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인도 정부가 요구하는 차세대 전투기의 조건이 공개되었고 그 조건은 놀랍게도 한국의 KF-21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인도의 노후 러시아 기체 약 300대를 대체하는 사업에서 KF-21이 후보로 지목되자 국제 방산시장 전체가 크게 술렁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결정은 단순한 전투기 구매가 아니라 중국에 확대되는 공군 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의 전략적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지금 자국의 하늘을 지킬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전투기가 필요하며 그 후보 중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강력한 존재로 한국의 KF-21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인도는 중국의 압박과 자국 공군의 노후화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인도가 어떤 전투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아시아 전력 균형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인도 국방부가 공개한 차세대 전투기 기준이 발표되자 국제방산업계는 즉시 하나의 이름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KF-21이었습니다. 인도가 요구한 조건은 단순한 스펙 나열이 아니라 실전에서 중국 공군을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 조건을 충족하는 기체는 놀랍게도 KF-21이 거의 유일하다는 분석이 잇따랐습니다. 인도 방산 전문가들은 현재 인도의 현실을 고려할 때 KF-21이 가장 즉각적인 전력 보강이 가능한 기종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받은 부분은 KF-21의 공대공, 공대지 임무 수행 능력이었습니다. 인도는 오랜 기간 다목적 전투기 부족에 시달려왔고 공군은 다양한 임무를 하나의 전투기가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KF-21은 이미 고성능 센서와 장거리 탐지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전천 후 임무 수행 능력이 검증된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어 인도의 전술적 요구에 완벽히 부합했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 요소는 신뢰성이었습니다. 인도가 직접 운영 중인 러시아산 전투기들은 대부분 정비 지연과 부품 수급 문제로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져 중국 공군의 기습적 전개에 즉각 대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반면 KF-21은 초기 시제기 모두가 비행시험을 큰 문제 없이 성공시키며 개발 안정성을 입증했고 실전 배치를 향한 절차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인도는 무엇보다 예측 가능하고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 전투기를 원했고 이 부분에서 KF-21은 러시아와 중국 전투기 대비 압도적인 경쟁력을 드러냈습니다. 인도 언론들은 KF-21의 발전 가능성에도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KF-21은 단순한 4.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지속적인 블록 업그레이드를 통해 완전한 스텔스 플랫폼으로 확장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향후 인도의 미래 전력 계획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인도는 중국의 항공 전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장기적 성장성을 가진 전투기가 필요했고 KF-21은
그 요구를 충족하는 드문 후보였습니다. 게다가 인도군 관계자들이 특히 호평한 부분은 한국 방산무기의 실전성과 계약 후 관리 체계였습니다. K9 자주포 도입 이후 인도는 한국의 정비 능력과 지속적 성능 개선 체계를 높게 평가했고, 이는 공군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인도는 단순히 기체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운영할 핵심 전력을 선택해야 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후속 지원이 가능한 한국의 체계는 큰 신뢰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KF-21이 인도의 최우선 도입 후보로 부상하자 중국 내부에서도 민감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인도가 KF-21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자국 방산 산업의 위협이라고 주장했고, 특히 KF-21이 인도 국경 지역에서 운영될 경우 중국 공군의 전략적 우위가 무너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인도가 중국의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할 현실적 카드가 한국산 전투기라는 사실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인도는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하늘을 장악할 새로운 전략을 선택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의 중심에 KF-21이 확고히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인도가 KF-21을 유력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확산되자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국가는 다름 아닌 중국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국 전투기 기술력을 강조하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로는 중국 내부 전문가들이 잇따라 경고성 분석을 내놓으며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중국 공군이 수적으로는 인도보다 월등히 우세하지만 기술적 격차와 정밀 타격 능력에서는 KF-21이 제공하는 위협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평가가 등장한 것입니다. 중국 매체들은 특히 KF-21이 인도 국경 인근에 배치될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며 그로 인해 중국 방공망 전체가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실제 시나리오에 근거한 분석으로 KF-21이 장거리 탐지와 전자전 능력을 갖춘 A사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다는 점이 중국의 우려를 한층 더 자극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자국의 방공체계가 미국의 전투기뿐 아니라 주변국 공군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KF-21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자 기존 논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중국 언론들은 KF-21의 개발 속도와 안정성에도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시제기 모두가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점, KF-21이 실전 배치를 향해 일정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중국에게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 중국이 개발 중인 여러 전투기는 여전히 시험 단계에서 반복적인 결함이 발생하고 있으며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기체도 많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꾸준한 기술 축적과 정밀 제조 능력을 기반으로 빠르게 전투기 개발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었고, 이는 중국 방산업계 내부에서 위기의식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중국이 가장 불편해한 부분은 KF-21이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미래 전장에 맞춘 확장성을 갖춘 플랫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복좌형 KF-21은 유무인 협업체계인 멈티 작전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미래에는 무인 전투기 지휘 기체로도 역할할 수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술이 실현될 경우 인도 공군의 작전 개념이 대폭 강화될 수 있으며 중국의 기존 방공체계가 큰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반응은 자연스럽게 국제사회의 관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중국이 자국 전투기보다 KF-21을 더 민감하게 언급하는 이유에 주목하며 한국산 전투기가 가진 전략적 가치를 다시 조명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와 폴란드 등 여러 국가가 한국 무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흐름은 KF-21이 단순한 후보가 아니라 실제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존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KF-21이 중국의 전투기 수출 시장뿐 아니라 주변 국가의 전력 균형까지 흔들 수 있는 결정적 변수라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인도의 결정 하나하나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KF-21의 실전 배치 시점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의 새로운 전투기가 동아시아 전력 구조 전체를 뒤흔들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KF-21이 국제 무대에서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이 꾸준히 축적해온 레이더 기술과 스텔스 기술의 결합 능력에 있습니다. 특히 A사 레이더는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핵심 센서 체계로서 최대 수백 킬로미터 밖의 목표물까지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는 성능을 지녔습니다. 인도 전문가들은 이 레이더가 중국의 복사형 레이더보다 우수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중 우세 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인도가 중국의 대규모 전개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기존의 스텔스 도료 기술을 넘어서 플라즈마 기반 전자기파 흡수 기술을 적극적으로 연구해왔습니다.
이 기술은 기체 외부에 형성되는 플라즈마층이 레이더 전파를 흡수하거나 다른 주파수로 흩어지게 만들어 탐지 자체를 근본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개념으로서 미래 스텔스 기술의 핵심 요소로 꼽힙니다. 한국은 이미 관련 실험을 통해 일정 수준의 성과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상당한 긴장감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중국의 군사기술자들은 한국이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을 전투기에 적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중국은 수십 년간 막대한 예산을 들여 5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탐지 회피 성능과 코팅 수명 문제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와 정밀 가공 기술을 기반으로 레이더 흡수 소재와 플라즈마 제어 기술을 빠르게 고도화하고 있어 중국이 따라잡기 어렵다는 분석이 등장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미래 로드맵에 따르면 KF-21은 블록2 단계에서 스텔스 도료 성능이 강화되며 이후 2030년대에는 차기 모델을 통해 세미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로드맵이 공개되자 중국과 주변국은 한국의 전투기가 단순히 현재 성능만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완전한 스텔스 플랫폼을 향해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인도는 이러한 확장성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중국과의 장기적 경쟁 구도에서 의미 있는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스텔스 기술 발전은 단순한 기술적 진전이 아니라 아시아 전력 구도의 변화를 상징하는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미국과 러시아만이 주도하던 항공전자 및 스텔스 기술 시장에 한국이 빠르게 진입하며 새로운 경쟁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KF-21은 단순히 전투기 한 기종의 성공을 넘어 한국이 미래 항공전장을 주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상징적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제 KF-21은 더 이상 시험 단계의 기체가 아니라 실제로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고 인도의 전략적 균형을 재편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기술적 도약은 단순한 스펙의 우수함을 넘어 아시아 방산 시장 전체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고 여러 국가는 이 기술 격차가 앞으로 더 벌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KF-21의 급부상은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국제 정치 지형 전체를 흔드는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방산산업에서 공격적으로 시장을 확대하자 여러 국가는 자국의 외교 전략을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인도가 KF-21 도입을 검토한다는 사실은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까지 연쇄적 파장을 일으키며 아시아 전력 구조에 새로운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국가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오랜 기간 군사력 확장을 통해 주변국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려 했지만 한국산 무기체계의 성능 향상과 시장 확대는 이러한 전략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중국이 내심 불편해하는 부분은 KF-21이 단순히 인도만을 위한 기체가 아니라 말레이시아,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중남미까지 잠재적 수요층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이 꾸준히 신뢰를 쌓아온 FA-50과 K9 자주포의 성공 사례는 KF-21의 시장 확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중국의 방산 수출 기반을 점차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최근 무기 도입 사례는 국제사회에 강력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중국은 자국 전투기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말레이시아는 결국 한국산 FA-50을 선택했고 이어 KF-21에 대한 관심까지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무기의 신뢰도가 중국 무기보다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분명한 흐름을 의미했습니다. 인도 역시 이러한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며 한국 무기의 실전성 유지관리 체계 수명 주기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음으로 KF-21의 수출 가능성을 주목한 국가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독자 플랫폼을 구축하며 방산 산업에서 자립하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동시에 전략적 파트너로서 협력의 폭이 확대될 가능성을 주목했습니다. KF-21이 미국산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기술 보안과 수출 규제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만 인도가 이미 대규모 미국 무기를 운용하고 있어 KF-21 수출에서 큰 장애는 없을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인도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KF-21을 도입하는 것은 지역 안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는 선택지였습니다. KF-21이 가지는 외교적 가치는 기술 경쟁력을 넘어 국가관계의 방향성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인도가 KF-21을 선택할 경우 한국과 인도 사이의 전략적 협력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게 되며 이는 남아시아 전력 구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입니다. 또한 인도 공군이 KF-21을 전력화하면 주변국은 자연스럽게 방공망 현대화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아시아 전반의 군사기술 경쟁을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처럼 KF-21은
단순히 한 국가의 전투기 개발 성공을 넘어 아시아 군사 균형을 움직일 수 있는 전략적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 국가는 KF-21이 실제로 배치될 경우 지역 질서가 어떻게 재편될지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한국과 인도의 협력 강화가 자신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새로운 방산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의 KF-21이 확고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전투기의 신뢰성이 국제시장에서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KF-21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자국 전투기가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고 주장해왔지만, 실제 운용국들의 평가와 시험 비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이러한 주장에 균열을 냈습니다. 방수 실패 결빙 문제, 잦은 전자장비 고장, 그리고 공개 스펙 대비 떨어지는 무장 성능은 중국산 전투기에 대한 의구심을 한층 더 키웠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불안정성은 실전에서 생존율과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 국가가 중국산 전투기 도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이 개발한 FA-50과 K9 자주포는 실전 환경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입증했고, 지속적인 개량과 정비 체계를 갖춘 덕분에 세계 시장에서 높은 신뢰도를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KF-21이 등장했을 때 이미 국제사회가 한국 무기를 바라보는 기준을 높여놓았고, 그 결과 KF-21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세계 방산업계의 중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KF-21의 안정적인 개발 과정과 향후 확장성을 고려할 때 한국 무기는 단순히 값비싼 대안이 아니라 실질적인 전투 능력과 신뢰성을 갖춘 선택지로 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KF-21이 국제시장에서 발판을 넓힐 경우 중국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저가 경쟁 전략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KF-21이 복자형 모델과 무인기 연계 작전을 통해 미래 전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의 기존 기술 전략과 확연히 다른 방향이었고, 이는 기술 격차가 점차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수적 우세를 자랑해도 질적으로 우수한 전투기가 등장하면 전력 균형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인도에게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인도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자국의 하늘을 맡길 전략적 자산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중국산 무기들은 그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 많은 결함을 안고 있었습니다. 반면 KF-21은 꾸준히 발전하는 한국 기술력 지속적 업그레이드 계획, 그리고 국제적 신뢰를 바탕으로 인도가 직면한 안보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답으로 부상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변화의 바람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한때 주요 국가들의 관심 밖에 있던 한국산 전투기 개발은 이제 글로벌 시장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KF-21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사이 한국은 기술력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방산 주도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도뿐 아니라 여러 국가가 한국 무기를 검토하는 것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국제안보 지형이 새롭게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제 KF-21은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시아의 하늘은 새로운 균형점을 향해 움직이고 있으며, 그 중심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비전이 세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미래 전장은 이전과 다른 규칙으로 흘러갈 것이며, 그 변화의 한복판에서 KF-21은 반드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